네,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하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아마 주식 입문하시고 그죠? 상한가 최고로 많이 먹은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이 어떤 지난 우리가 지난 어떤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오늘은 좀 해봤습니다. 처음 신규 일에 어떤 가입하신 분들은 좀 약간 적응이 안 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기존에 어떤 일반적으로 경험하신 그런 리딩하고는 약간 틀리죠. 저는 지금 추구하는 방식이 이해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차트를 위주로 해서 이게 하는 회사인지 왜 사는지 그런 이유도 모르고 리드에 의해서 그냥 사라 팔아라 아니면 차트 지지선 꺼놓고 이거 무너지면 자동 손절 이런 거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죠?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면 그만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주식이라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라 팔아 이런 건 아니고 사든 팔든 각자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샀냐 팔았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각자 선택이라고 맡겨두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본인이 자꾸 해봐야 늘어요. 해보고 감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항상 설명 위주가 우선이고, 오늘 장중에 제가 어떤 종목을 장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녁 때나 아니면 다음날 시간 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다음날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죠? 방장 리드 따라서 샀다 팔다 그거는요 결국은 본인들 손해예요. 내가 수학학원을 갔는데 그죠? 수학학원을 가서 공부를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1번에 3번, 2번에 4번, 4번에 3번 불러줘요. 받아 적어요. 와, 오늘 100점. 야, 오늘 100점. 계속 100점 받아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일까요? 그건 아니죠. 정답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풀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죠. 그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테마주 계속 이렇잖아요. 네. 요새 방장 테마주는 장중에 그 방장님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예. 그때 좀 집사게 사는 게 유리하던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 반드시는 아닌데 지금 장이 어떠냐면요, 극단적이에요. 어떤 심하게 가면 도박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전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흐름을 보고 어떤 테마에서 하나가 딱 강하다, 아니면 초전도체에서 신성델타가 갑자기 딱 치기 시작한다 하면 다른 거 다 팔아버리고 그쪽 신성델타 패밀리들 작게 올란 거 왁 달라붙고, 또 그게 아니면 맥시는 왁 다 달라붙고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테마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해요. 그래서 탄력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꽉 차 있겠죠. 그러다 보면요, 이 물린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내가 세력이라면 이 두터운 매물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100억을 소진하느니 다른 신선한 데 가서 새로운 테마 발굴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변하고 어느 순간 되면
개인들만 거기에서 와글와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흔들림이 급등락이 너무 심한 거죠. 어떤 그런 지금 장이라서 그런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죠? 지수로 보면요. 코스피 뭐 마이너스 10포인트, 코스닥 마이너스 10포인트 한 요 정도예요. 그런데 그죠? 비중이 틀리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10이라 해도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1.17 한 요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리고 어떤 하락 종목 수가 그죠?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오늘 밤 같으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목금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게 가장 큰 이슈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요, 약간 목요일 잭슨홀 미팅 때 뭐 엔비디아 실적은요, 뭐 반도체주한테 약간 훈풍을 준다 한 요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게 나와도 뭐 그렇게 막 이게 확산이 된다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그죠? 2분기 분기 보고서 이런 거 보면 웬만한 거 다 나온다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재고가 계속 쌓여 나가요. 그거는 소진하기가 뭐 인공지능 이쪽 테마로 해서 쉽게 해소될 그 정도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정도는 뭐 약간 뭐 한 단발성 뭐 요 정도로 뭐 취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만 보면 가장 좋아요. 적당한 인플레이션, 적당한 그죠? 경제 성장, 적당히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뭐랍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만 생각하면 더 좋을 수 없다, 골디락스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뭐 미국의 어떤 그 은행 신용 등급 하락 이것도요,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 그죠? 강하다, 문제 없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어떤 미국 국채 뭐 10년, 20년, 30년 흐름을 쭉 보는데 30년물까지 그 전에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금리 흐름을 보는 거죠. 채권이라는 게요, 결국 보면 어떤 시간 가치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계산을 해서 이자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이 앞으로, 파월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급격한 금리 인하 그지는 없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뭔가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그죠? 그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일단은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그 다음에 오늘 그죠? 갑자기 급부상한 양자,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왜 자꾸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뭐 약간 질문하시는 분이 뭐 의외로 많아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일단은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현재 어떤 돈을 버는 가치보다 많이 비싸다는 거죠. 비싸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요,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이다. 그래가지고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10년 후에는 얘가 얼마 벌 건데 그런 가치까지, 미래 성장 가치까지 다 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비싸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겠죠. 실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된다. 보여야 된다. 그러면 그 실적을 예상을 해보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의 비전,
판매 대수 이런 거를 대충 가늠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현대, 기아 아니면 전기차 대명사 테슬라만 보면 되겠죠. 근데 테슬라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건 한 달 새 주가 한 25%이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왜 빠졌습니까? 그죠? 최고 큰 시장이 어디죠? 테슬라 입장에서. 그래 보면 중국이죠. 그럼 지금 중국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나쁠 것이다. 그래 예상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죠? 지금 현재 어떤 그 판매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계속 공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죠? 계속 세일이에요. 세일. 계속 깎아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어떤 발렌타인, 뭐 화이트데이처럼 중국은요, 7월 7석, 견우와 직녀 만나는 알죠? 7월 7석이 의외로 연인들의 어떤 큰 이벤트 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보통 되면요, 어떤 7월 7석 때는 연인들의 이벤트 상품, 뭐 반지라든지 뭐 어떤 귀금속 같은 어떤 이런 쪽의 연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물건들을 세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요,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소고기, 돼지고기 해가지고 일상생활 필수품 5만 거를 다 세일을 때렸어요. 왜? 중국의 재고가, 기업마다 재고가 넘쳐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소하려고? 할인율이요, 무려 막 60%, 70% 이래 돼요. 그만큼 재고가 심각하다. 테슬라도요, 한 천몇백만 원 정도 가격을 다운시켰더라고요. 판매하려고.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 보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어떤 미래 전망이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계속 주가를 유지하려면 우상향으로 가야 되죠. 돈도 많이 벌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지 마라. 뭐 가든 말든 지금은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계속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예 빼버렸다. 아예 안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는 제 생각이죠. 근데 제 생각하고 틀려서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편입시킬래 살래. 하면 그것도 각자 선택이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막연히 사지 마라가 아니고 이런 이유로 나는 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또 그죠. 초전도체. 얘는 어떤 기사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난리가 나거든요. 어제죠. 신성델타 갑자기 막 장중에 상한가로 돌변해버렸죠. 그거는 미국의 국책 어떤 연구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ETRI 같은 그 정도 개념인데요. 여기 이제 아르곤 국책 연구소라고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초전도체 이거 만들어 봐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영국에서도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밀어줄 때 한번 해봐. 이런 쪽으로 또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면서 갑자기 신성델타가 욱 뜬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했죠. 모르죠. 그런데요,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한 번씩 이래 물어보는데, 물론 제가 무슨 공학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제가 뭐 상상을 해서 막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약간 공학도 이쪽에 뭐 어떤 계신 분들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죠, 그 자석 위에 둥그런 자석 위에 초전도의 물질 이렇게 동전만한 거 얹어져 있으면 얘가 균일하게 공중부양이 안 되고 얘가 비스듬하게 이래 떠 있다. 한쪽에 바닥에 닿여 있다.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래 얘기하죠. 저는 이 초전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약간 어떤 제작 개념, 공학 개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어떤 샘플을 만들 때, 그죠? 샘플을 만들 때 똑같은 두께, 똑같은 무게 분포가 이루어져야 똑같이 붕 뜨겠죠. 그런데 샘플이니까 똑같은 무게 분포, 똑같은 두께로 가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정밀한 기계와 어떤 분말 분포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미되어야 되죠. 그 쪼매난 연구소에서 처음부터 100%의 뭔가를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초전도체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들락거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구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제는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김현탁 박사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든지 확실한 샘플을 보이든지 뭔가가 이루어져야 이 두꺼운 매물을 뚫고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계속 이렇게 이슈에 따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어떤 일정한 박스권에서 놀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박스권에 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위험 구간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부분 다 매도하고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어떻게 되나 그냥 로또 뭐 긁는 심정으로 여기서 진짜라고 발표되면 뭐 나머지로 한 요 정도로만 확인해 볼게. 아니면 기존에 다 팔았으니까 한 요 정도 갖고 있는 거는 뭐 여기서 반동갈이 나도 뭐 에이구 부담 없어. 이런 어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국심 그거 하나로 일정 부분만 들고 있고 그 외에는 약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맥신 테마도 보면 그죠? 오늘 죽은 뇌는 죽고 치고 나갈 애는 치고 나가고 들쭉날쭉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아직까지 진행해요. 근데 오늘 그죠? 뜬금없이 갑자기 양자들이 훅 갔죠. 저도 오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 계좌에 양자들이 그래 많은지. 저는 입양한 적도 없었는데 근데 얘도 양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거 예고도 없었잖아요. 조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동안 움직일 기미는 아예 안 보였기 때문에 저 계좌 쫙 구성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 아예 이거는 예약 매도 자체에 생각도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건 확률도 없는데 싶어서 아예 놔둬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래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벌건 게. 이건 뭐야? 하고 보니까 온통 상가가게. 이게 과연 내 계좌가 맞나 싶을 만큼 황당했죠. 그죠? 엑스게이트, KCS, 고이버, 우리로, PPI도 상각한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예? 예. QSI는 한 10% 정도 올랐고요. PPI도 약간 강통신 모듈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 얘도 한동안 좀 신경 안 쓰고 놔둔 애였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래 보니까 또 뭐가 하나가 상각한 게 있어. 그래 이건 뭐니까 PPI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어떤 정신이 없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상관해서 아마 근래 그죠?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루에 상가 많이 구경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차미네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들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금 비축을 해놓고요. 최소한 잭슨홀 밀팅 요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이후에 또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공부를 쭉 하면서 그죠? 아마 양자는 4, 5년 전부터 제가 떠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밴드 좀 오래 계신 분들은 같이 소주병 놔두고 이거 양자 이야기 하면 그죠? 아마 저한테도 안 질 것 같아요. 제가 양자 이야기 하면 한쪽에서 양녀 이야기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한다는 거,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요. 주식이 안 올라도 쉽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중간에 누가 질문하셨죠? 제 KTIS. 그 이현아님이. 그 장중에는 이제 제가 바쁘니까 바로바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KTIS 이제 우리가 그 양자를 웬만큼 다 다른데 입양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하잖아요. 근데 쭉 지켜보니까 상가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계속 강하게 나가고 매물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면 내일 모레 얼마만큼 이어질지 모른다. 요즘 그죠? 뭐 초전도체, 맥심 이런 것만 봐도 막 3박 4일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대로 끝내고 내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를 안 했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해서 또 양자를 하도 좋아해서 양자 종목만 너무 많다 보니까 쭉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양자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면요. SK하고 KT 두 개가 양분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SKT가 여러 회사들과 합작으로 해서 한 군데, 또 KT가 거진 독자적으로 또 끌고 나가는 약간 이런 체계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은 SKT하고 연루가 되어 있어요. 또 SKT가 그 양자 어떤 보안 쪽에서는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만큼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종목으로 좀 편중이 심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요, 양자라는 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중국이 가장 잘 알고 미국을 압도하는 게 양자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또 실제 그 미국이 중국한테 온갖 압박을 대가 반도체를 못 팔게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거는 경제 성장이 아니고 양자 분야다. 양자 분야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반도체를 차단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라는 분야는 곧 세상에 튀어나온다. 그 와중에, 그죠? 초전도체가 자꾸 튀어나오고, 맥심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분위기를 조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그죠? 이름도 거창해요.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 김재욱 박사팀, 그죠? 터뷴 인듐 산화물, 이름도 어려워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죠? 예. 갑자기 논문 하나가 턱 튀어나오면서 막 양자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제가 항상 주식은 대부분 인문학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결국은 이 양자 영역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어느 영역이죠? 절대 온도. 그죠? 마이너스 273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중첩과 얽힘. 아인슈타인,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도 이게 중첩인지 이게 얽힘인지, 그죠? 이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이게 죽은 고양이인지 산고양인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철학적인, 결국 따지고 보면 뭐 노자, 도자 사상과도 막 매칭되는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요. 근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테마가 점점 고급지다. 테마가 점점 고차원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막 드렸죠.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심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도 뭔가 아주 고급진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양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양자도 그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미래, 신세계, 판타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장하는 거예요. 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양자래. 그러면 양자가 뭔데 하면 뭐 어쩌고 타임머신이 어쩌고 뭐 시간 공간이 막 없어지는 이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막 뭔가를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말려들겠죠.
찌라시로 만들기에는 너무 환상적이고 멋진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 그래 흘러가요. 오늘 밴드에서도 그죠? 우리가 막 그런 토론을 했죠. 잠시. 양자 다음은 뭘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스토리가 자꾸 물리학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는 거는 또 그죠? 어떤 소형원전, 그죠? 오펜하이머 요즘 영화, 그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오펜하이머 그 영화가 그죠? 약간 철학적인 메시지도 많이 던져줘요. 인류한테 과연 이 핵이란 무엇인가? 이 핵이 과연 파멸인가? 구원인가? 그죠? 막 그런 메시지까지 던져주면서 뭔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이래 고민하면서요, 머릿속에 오펜하이머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왜 빌 게이츠가 떠오를까요? 빌 게이츠가 소형원전에 투자했잖아요. 예. 근데 빌 게이츠는 또 자기가 투자를 하고 나서 반드시 4, 5년 뭐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생겨요. 그래서 그죠? 코로나 백신 그것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결국 그는 빌 게이츠가 최고 수혜자거든요. 그런 맥락. 또 빌 게이츠는 과거에도 뭐 인구 감소론, 그죠?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심지어는 그죠? 일루미나티 멤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근데 어쨌든 빌 게이츠가 뭔가 배팅을 했는데 지금 그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거는 소형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소형 원전에 불을 지피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상상이죠. 그렇지만 뭐 적당한 가격에 뭐 적당한 어떤 기회를 주면 이거 역시도 뭐 편입을 뭐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요, 말이 자꾸 샜는데 어쨌든 SKT와 KT가 있다. 근데 SKT는 오늘 거짓몰상 가다시피 했다. 근데 KT는 앞전에 한번 언뜻 영상에 설명드렸죠. 이 어떤 정부하고 어떤 관계나 이런 게 약간 삐걱삐걱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KT가 대장이에요. 그런 KT가 대장이고 오늘 장중에 제가 뜬금없이 KTIS 얘를 한번 사보자 하니까 이은하님께서 얘는 콘센트인데 얘가 무슨 양자? 맞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 사촌이 로또 1등 걸렸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죠.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시장은 지금 어때요? 광기죠, 광기. 미체가 있어요. 진실 게임이 아니고요. 돈 버는 게임이에요.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버렸어. 웬만한 진짜 양자 뭐 1세대들은 전부 다 산 것 같았어. 그나마 한 달이 건너. 우리네 같은 경우는요, 오늘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얘가 왜 그러냐면요,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매각 이슈가 있는데 이 매각을 하는 단계에서 기존 대주주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채를 끌어당겼어요. 근데 이 사채 세력 중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약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순위로 바로 상가 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우리넷을 정리하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넷은 편입을 안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요, 뭐 어떤 질 나쁜 돈이 들어와 가지고 결코 좋은 건 없어요. 물론 나쁜 돈들이 작업도 잘해요. 막 초급등시키고 그런 짓도 하긴 하지만 굳이 그런 거 막 모험해가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넷은 오늘 20%밖에 못 간 이유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KT는 어때요? 시총이 한 9조 정도 되죠. 9조짜리가 상가를 간다? 불가능하죠. 9조짜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여요. 그죠? 지금 시장은 돈이 없는데 9조짜리가 암만 양자 할배가 쫓아와도 KT는 오르기 힘들다, 이래 보는 게 합당해요. 그렇지만 KT도 대한민국의 양자를 끌고 가는, KT의 장점은 뭐냐면요, 양자 어떤 이 분야에도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고 두 갈래로 또 갈라져요.
유선이라는 거는 간단하죠. 그죠? 이쪽과 이쪽 강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기술력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선 같은 경우는 훨씬, 그죠? 난해하죠.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KT도 무선 통신에서 굉장히 강점을 띠고 있어요. 우리, 무선 통신에서 이 길이로 따지보면요, 오히려 더 훨씬 능가했어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네. 맞아요. 파이버 프로도 있네요. 파이버 프로도 그동안 제가 회사가 좋다 싶어서 이래 샀고, 물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막 그냥 상가 가가지고, 이거 감사합니다 했죠. 파이버 프로 자체도 보면요, 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자 어떤 센서 분야의 어떤 강자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도 어떤 그런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기술력이 월등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기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무조건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경향이 좀 있죠. 파이버 프로도 지금 약간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양자 관련 센서 분야에서 절대 강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뒤늦게 이제 편성이 돼서 계속 한 10%대에 머물러 있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상가까지 들어간 어떤 그런 케이스죠. 어쨌든 KT는요, 시총이 구조다. 덩치가 커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가 누구죠? KT 알파라는 애가 있죠. 우리 앞전에 그 유튜버 회원님 질문에서 그때 한번 공부한 종목이죠. KT 알파가 있는데 얘는 시총이요, 한 3천억대예요. 근데 KT가 시총 구조인데 KT 알파는 3천억이면 그래도 얌전하죠. 싸죠. 그런데도 시장은 버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가 누구죠? KTIS라는 거죠. KTIS는요, 콜센터지만 돈은 잘 벌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최소한 양자가 편입 안 돼도 물릴 일이 없다. 왜? 이 자체로도 바닥이고 좋은 회사니까, 돈은 많이 버니까, 시총이 1,000억인데 돈은 한 200억 벌어요. 잘 되잖아요. 절대 망할 위험 없어요. 양자가 편입 안 돼도 최소한 번전은 유지한다. 이 생각 하나. 둘째로, KT도 분명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자의 한 축인데, 시장은 틀림없이 뭔가를 찾을 것이다. 근데 KT 알파는 좀 무겁다. 그러면 걔보다 더 가벼운 KTIS가 시장에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래 생각해서 얘를 한번 편입해보자. 요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이현아님의 질문은 어떤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콜센터인데, 콜센터랑 양자랑 무슨 상관이야? 뜬금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항상 궁금하면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KTIS를 한 거는 지금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고 찍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죠? 오늘 시간에 그 상가는 못 갔어요. 9.7%인가? 그 정도 오르고 끝났어요. 이게 어디야? 요즘 같은 가뭄에. 그죠? 근데 항상 상상을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단계. 이런 어떤, 항상 제가 그러죠.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사라 팔아라 이거 싫어한데 있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 비공감은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방장이가 무조건 옳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KTIS는 콜센터인데 얘가 양자하고 엮일 일은 그지는 없어. 그럼 나는 안 사.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 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주식은요, 결과만 따져서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물론 오늘 재수가 좋아가 시간에 의해 9%가 올랐지만 그거는 결과론이죠. 과정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를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게 24일 날,
그죠? 후쿠시마, 오염수. 그죠? 그게 무슨 처리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염수죠, 오염수. 오염수를 바다에 부어요. 그럼 얘가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거 처음 아니죠? 이 테마도. 원전오염수는 우리도 몇 탕을 해 먹었죠. 벌써 몇 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했어요. 이제는요, 알려진 종목들은 시장에서요, 반대로 생각이 돼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음에 테마가 되기 전에 제가 인상가 말씀드릴 때 그랬죠. 결국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는 테마들은 뭐 수산주라든지 뭐 닭고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이 재탕 해보겠다. 시장은 항상 신선한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대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면 똑같은 테마인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제 같으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상가라는 회사를 해먹겠다. 근데 그전에는 왜 얘가 거론 안 됐느냐? 없었으니까. 근데 이후에 인상가라는 애가 코스닥에 등록이 됐어. 신선하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댔어.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바닷물 오염 다 돼버리면 우리 이제 소금 없어. 그래서 해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팔아먹고 놨죠. 그러면 그게 재탕, 삼탕 반복이 지금 현재까지는 재탕, 삼탕 보여요. 왜? 그게 학습 효과거든요. 개인들이 확 올려들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요, 돈 낳고 돈 묻기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러면 이 테마라는 것도요,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해먹을 때, 두 번 해먹을 때, 세 번 해먹을 때, 그저 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달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요,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 안 뿌린다, 뿌린다, 안 뿌린다. 언젠가는 뿌릴 거야.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이제 D-Day 잡았잖아요. 24일 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막상 뿌렸어.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상 바닷물에 오염수를 퍼부었다. 그때부터는요, 시장의 생각은 틀려져요. 어떻게? 인상가가 소금을 대체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거 다 팔고 나면 어찌할 건데? 다 팔고 나면 어디서 소금 갖고 와서 팔 건데? 결국 누구 망하겠네. 소금 장사가 소금을 못 구하면 문 닫아야 되잖아. 시장은 이래 판단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는 이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오염수를 퍼붓기 전과 실제 퍼부었을 때는요, 테마의 흐름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버려요. 달라져요. 지금 뭐 우리는 그동안에 뭐 필타라든지 뭐라든지 이것저것 막 테마하고 편성해서 많이 팔아먹었어요. 피코 그럼도 그렇고. 그 위드텍, 방사능, 오염, 측정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으로 딱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가가지고, 횟집에 가가지고, 그 횟집에다가 방사능 오염 측정기 갖다 대고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농도 얼마? 요거 주세요. 먹을게요. 그렇게까지 먹을까요? 물론 별난 사람들은 그래 먹을 수도 있겠죠. 과연 몇 명 중에 한 명? 그게 테마라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실제는 다 죽어요. 막상 바닷물을 퍼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림이나 이런 닭고기들 아니면 뭐 어떤 뭐 정다운 이런 오리 뭐 이런 주들이 초기에는 후두둑 막 오르고 자고 하죠. 대한민국의 오리를 뭐 정다운밖에 안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닭고기 뭐 거기 뭐 할인밖에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시적인 테마죠. 실제 걔네들이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많잖아요. 제일 한 게 조류독감 이런 거 막 돌면 그 테마랍시고 확 오르고 그러죠. 1원도 못 벌어요. 그 회사는. 그죠? 조류독감 돌고 닭들 뭐 이런 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파가 다 묻어버리죠. 폐사시키지. 무슨 그거다가 약 사와가지고 먹이고 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테마와 현실은 틀리다. 그러니까 테마는요, 실제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양자 보완 요것도 똑같아요.
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당장 얘네들이 1, 4분기 실적이 왕창 좋아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다. 그러니까 테마는 누가 선점해서 먼저 사서 급등할 때 잘 팔고 나오느냐 게임이지. 이게 뭐 회사가 뭐 실적이 급등하고 이거를 10배 승부에 본다. 이거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그냥 분할 매도 따르르 해가면서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퍼부었어. 퍼부으면 지금 몇 분 지났죠? 40분이요. 네, 그럼 요거까지만 마저 설명할게요. 그럼 제가 생각은 그래요. 항상요, 생각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밴드 회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의 단계예요. 생각이. 종목 발굴이라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생각 주머니를 얼마만큼 넓히냐. 생각 주머니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술도 많이 먹고, 상상을 많이 해야죠. 저는 그래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퍼부었어요. 막상 퍼부었어요. 근데 그거 안 퍼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앙이라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는 없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오염수를 이제 퍼부었어요. 퍼부었으면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제는 치료제로 갈 거예요. 방사능 오염 치료제로 갈 것이다. 왜?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이 방사능 이 오염 물질이 바다에 퍼붓다가 바다에서만 둥둥 얘가 떠가 다니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증발도 하고, 증발한 세슘이나 이런 게 바람을 타고 이동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물고기는, 일본 물고기는 일본에만 머물러요. 물고기가 딱 어떤, 산파선 딱 꺼놨고, 여기 구분되나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천적이 없나요? 그 물고기를 다른 더 큰 생명체가 먹었어. 그리고 얘네들 또 먹고. 그게, 그죠? 그 어떤 흐름 자체가 있잖아요. 생태계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안전하다, 검증됐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정치나 이런 이야기는 딱 끝나고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회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만일 퍼붓다 치고 가면 뭐 살까요? 글쎄요. 하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드렸죠. MSC 이거 한번 사보자. 이 회사는요. 표면적으로는 식품이죠. 식품 첨가하는 회사거든요. 식품 첨가제 회사. 여러 가지 만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딸기 우유에 딸기 안 들어가죠. 쪼꼬 우유에 쪼꼬 안 들어가죠. 그죠? 액상이죠. 액상. 화학물질, 액상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과자 같은 거, 뭐 어떤 색깔 같은 것도 나고, 아니면, 어떤 뭐 스테이크 소스. 김PD님 스테이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소스 같은 거 막 뿌려 먹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요리 같은 거 할 때, 뭐, 요즘 어떤 젊은 세대들은 깔끔한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새우 젓갈이 막 들어가는데 새우 눈이 이래 보이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새우 젓갈 뭐 엑기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 첨가제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매출액도 한 2천억대
순이익은 한 185, 영업이익은 한 245.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밖에 안 돼요. 엄청 싸죠. 1, 4분기도요. 1, 4분기, 2, 4분기도 합쳐보면 반기 실적을 보면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 한 250억 버는데 시가총액 1,000억. 엄청 싸잖아요. 근데 왜 싸냐? 소외 종목이죠. 소외 종목. 시장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오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랑 MSC랑 뭔 상관이냐? 공식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거를 상상을 하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앞전에 있잖아요. 앞전에 그때 우리 이상수님이 질문하셨나? 그때 대체육. 맞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떤 이 대학에서 뭐 어떤 그 시간 강사, 시간 강사를 이야기하면 억수로 싫어해요. 예? 그 조교수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체육을 막 토론을 하다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 붙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가면 뭘 먹어야 되느냐? 하고 치료제를 먹어야지. 치료제 있냐? 표면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그 바다에 나오는 해조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에 보면 어떤 요오드 성분이 많아요. 얘네들이 어떤 방사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치료제 역할을 한다니까 어떤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어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게 확 갈 때 보면 막 한성식품 이런 것도 움직이거든요. 그 김 팔잖아요, 김. 어떤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요오드라는 이 성분은 주로 바다에 있는 해조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어떤 암 치료 같은 거 할 때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하고 뭐 물론 뭐 자연적으로 이 자연계에도 뭐 요오드 성분 존재는 하지만 주로 어떤 해조류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거는요. 그 해조류에 이제 미역 먹어봤습니까? 미역. 특히 미역 중에서 미역 그 끼라고 하나? 우리 부산에서는 기. 아, 우리 부산에서는 미역 끼라 그랬어요. 그 끈적한 거. 예, 예. 미역 기 이런 거 보면 미역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점액 같은 거 있죠. 이 점액이 왜 이제 이런 점액이 나오냐 하면요. 해조류 입장에서는 해조류는 힘이 없잖아요. 나무같이 견고한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조류가 뭐 바닷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뭐 암초 이런 데도 막 처박히고 또 어떤 고기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이러면 뭐 표면에 상처가 있겠죠. 상처가 입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종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점액질을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해서 이 상처 난 것을 완벽하게 치유를 해요. 그리고 뭐 밀물, 썰물 이래 가지고 물이 빠지면 어쩔 때 보면 미역이 바다에 노출이 되겠죠. 그 물 밖으로 노출이 되면 따가운 햇빛을 받으면 그 말라 죽겠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점액질을 분비를 해가 자기 몸을 보호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액질이 그 엄청난 어떤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질이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거예요. 후코이단. 후코이단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요오드하고는 비교 불가. 요오드하고는 비교 불가. 엄청난 어떤 해조류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뭐 미역 한 1kg를 갖다가 농축을 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후코이단 그 어떤 양은 한 1g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래 먹으려고 하면 이 미역을 이제 하루에 한 3g 정도는 먹어야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미역을 30kg를 하루에 미역 30kg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
MSC 이 회사에서 후코이단이라는 이 어떤 식품, 약, 영양제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굉장히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막상 물을 퍼부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방사능 측정기 찾아가 삐삐삐삐. 아이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인상가도 그죠? 자기네들이 소금을 얼마만큼 많이 비축해 놓은지 모르는데 결국은 다 팔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소금 갖고 와서 팔겠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치료제인데 뭐 대정하금이나 대봉 LS나 이쪽은요 요오드 계열이에요. 요오드 계열로 대정하금 뭐 대봉 LS가 있고, 근데 후코이다는 한 번도 테마로 엮이고 거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세력이라 하면 또 얘가 시총도 1000억짜리인데 돈도 잘 벌고 주가는 바닥이고 후코이단 요오드하고는 비교 불가인 이런 거를 팔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홈쇼핑에 그 오염수 방류되고 나면 홈쇼핑이 막 후코이단 네. 환 같은 거 막 판매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팔겠죠. 걔네들이 얼마나 그거를 드시고 후코이단 드세요. 그 한때 보면요, 그 민물고기 먹으면 디스토마 걸린다잖아요. 그러면 민물고기 마음껏 드세요 하고 디스토마 약 판매하고 그런 것도 판매 하긴 했어요. 한때 뭐 크로렐라, 스피루니나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푸르니나나 그 뭐죠, 그 클로렐라 또 하여튼 비슷한 게. 예. 오일인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거는 후코이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떤 이쪽에 종사하는 어떤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테마가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만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이제 24일 날 퍼부을 거다 이래 되니까 이제는 그 MSC를 뭐 어떤 편입해 두고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죠. 물론 뭐 무조건 간다 오른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죠, 생각이란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대주주가 지분을 73% 쥐고 있어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쥐고 있는 회사는요 대부분 다 알짜배기예요. 아주 좋은 회사라 이러고. 그러면 실제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대주주가 73% 지분을 쥐고 있어. 근데 돈은 잘 벌어. 시중에 유통 물량 해봐야 얼마 돼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 73% 빼고 270억만 있으면 쥐고 흔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이런 회사는요 너무 알짜배기 회사들은 주가 급등했다고 대주주가 절대 안 팔아요. 지분. 왜? 지는 더 좋으니까. 그만큼 더 알짜배기 해서 지분을 많이 쥐고 있는데 괜히 팔았다가 더 올라버립니다. 또 실제는 이런 사람들은요 크게 어떤 돈에 욕심이 없어요. 원가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그죠? 이 관련된 테마를 하나 만일 부었다 생각하고 하나 찍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MSC를 추천드린다. 뭐 물릴자리는 아니다. 테마가 편성되면 급등이 나올 것이고 아니라도 본전 유지로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오늘 그 제가 질문과 말씀드릴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어떤 뭐 주말이나 여유 있을 때요. 그때 지금 어떤 중국 상황하고 또 어떤 뭐 일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관련된 어떤 생각 이런 거를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뭐 약간 어떤 시간이 뭐 금방 하루에 한 5분 10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죠 오늘 간만에 뭐 어떤 그죠 종목 많이 정리했죠. 최근 보면 초전도체, 맥신, 그다음에 오늘 양자까지
어쩌다 보니까 운도 따랐지만은 슬기롭게 테마를 지금 잘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종목 수가 막 한 50개, 60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대체 몇 개가 있나 했는데 요즘 보면요. 홀쭉해졌어요. 초전도체 팔아먹고 맥심 팔아먹고 오늘 양자까지 하다 보니까 종목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많이 채워두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 항상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 안달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막 돈 있다고 막 대충 이거도 한번 사볼까 이거 사볼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요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수가 있어요. 돈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더 배짱으로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난 사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내가 한번 사볼게. 이런 배짱으로 가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신용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오늘도 2차 전지 약간 빠졌죠. 빠졌는데 한 5% 이래 빠지잖아요. 근데 얘가 내일 만일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반대매매 또 흘러나와요. 지금은요 그만큼 반대매매 폭탄이 딱 내간이 커진 커트라인 근방에 와 있어요. 잘만 여기에요. 또 막 한 지수 재수 없으면 지수 마이너스 100포인트 빠지는 이런 장 한번 구경할 수 있어요. 신용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한 2조 정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았어요. 천운이 따라서 우리는 초전도, 맥심, 양자까지 살아날, 그죠?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이 소중하게 얻은 기회를 사소한 욕심에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은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현금 들고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매수 들어가는 것도요. 진짜 실적 좋고 저평가됐는데 바닥에 있다. 근데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